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일본에 진도 7.6의 파워풀한 지진이 발생했고 쓰나미 경고가 하향 조정되긴 했어도 지금도 발령 중입니다. 한국 동해 강원도에서도 작은 쓰나미 파고가 보였고 러시아에도 쓰나미 경고가 발령됐습니다. 재산 피해는 막대하고 원자력 발전소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회견에서 한국과 통일은 불가능하며 이제 한국은 적국이고 2024년에는 정찰 위성을 3번 더 발사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공식 정책이 변한 걸 뜻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새해 연설에서 중국과 대만은 확실하게 통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한 시진핑의 통일 선언은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표현은 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에게 건강하고 해피하고 국가를 더 잘 이해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는 새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부터 미국 각 주에서는 새로운 법들이 시행됩니다. 총기 안전 규정과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교육, 텔레마케팅 시간 제한 규정까지 미국의 2024년 모습을 보여주는 법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오늘부터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서류 미비자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가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그렇게 됐습니다. 26살에서 49살 사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0만 명 정도가 건강보험 혜택이 됩니다. 혜택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의 인플레이션 적용 세금 코드 변경에 따라 이달부터는 페이첵 금액이 늘어나고 세금은 줄어듭니다. 새해 첫날부터 뉴저지주는 텍사스와 루이지아나에서 보낸 서류 미비자들 때문에 무척 혼란스러운 행정 업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일본이 그래도 쓰나미 경고를 해제하기는 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만 미국에서 전부 지금 탑 뉴스입니다. 매년 이 시간대쯤 되면 로즈 퍼레이드를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흔들리는 일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쓰나미 경보는 일단은 해제가 됐지만 아직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주의보는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시카와현에서 노토 그 반도 앞에서 진도 7.6의 강진이 있었고 지금 오늘도 60번 이상의 여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망자가 있고 피해가 집계 중이고 이 같은 강진이 어제 그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4시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밤 11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시카와현이 어디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일본에서 쓰나미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후쿠시마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 후쿠시마와 비교를 하면 어디냐면은 도쿄를 중심으로 하면 도쿄가 이제 일본 동쪽에 있는 내륙이잖아요. 그리고 후쿠시마현은 이 도쿄에서부터 더 동쪽으로 가서 해안에 접해 있고 그에 비해서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은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후쿠시마가 동쪽으로 간다면 이건 완전히 서쪽으로 와서 그 해안에 역시 접해 있습니다. 후쿠시마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그렇지만 한국과는 후쿠시마현보다는 조금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강원도에서도 파고가 지금 높아지는 그런 것을 경험했다고 하고 러시아 동부 해안에도 역시 아직까지 쓰나미 경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수심이 굉장히 얕고 흔들림이 심해서 그쪽에 쭉 그 해안을 따라서 도시 마을 어떤 건물 하나는 완전히 붕괴됐고 지금 그 건물 안에 사람이 있다
말하자면 생매장됐다 하는 거겠죠. 그런 그 지금 피해도 있습니다. 집 무너지고 도로가 갈라져서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한 일이죠.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집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먼트 모서리 같은 데가 금이 가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아스팔트가 불룩 튀어나온 이런 걸 경험하는데 지금 일본의 이번 지진은 그 정도를 넘어서 완전히 아스팔트가 반으로 갈라져서 속이 보이고 한쪽 면은 무슨 벤치처럼 위에 이렇게 높이 올라와서 그 벤치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앉아서 젊은이들이 뉴스를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해안에 있는 그 도시, 마을 건물이 무너지고 철도도 심하게 손상이 됐습니다. 이시카와현입니다. 노토라는 곳 쫙 튀어나온 그 노토 반도 그 앞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그 지진이고요. 처음에는 뭐 쓰나미 이런 경고를 내릴 때 한 뭐 파고가 5m 정도 될 것이다 하다가 제가 새벽에 뉴스 준비할 때는 뭐 3m, 지금은 한 1m 이렇게 됐지만 워낙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만 명이 더 높은 곳으로 대피해라 하는 지시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인근인 그 토야마현이라든가 니리다타 이런 곳도 파고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m 정도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산사태 우려도 하고 있는 상태고 다행히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쭉 있잖아요. 거기 일본에 애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아무런 이상도 지금까지는 보고되지 않아서 그래서 2011년 지진 이후에 지금 가장 큰 그 지진이고요. 그 당시에는 뭐 후쿠시마현 한 뭐 파고가 15m 정도 쓰나미 이 정도 됐었고 거의 2만 명이 숨졌으니까 그것에 비하면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진도는 어쨌든 7.6이었고 오늘 이제 여진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진이 60차례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한 번은 강진으로 구분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오늘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시차가 똑같으니까 일본인에게 새해는 가족, 친척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날이잖아요. 그런 때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강원도에서는 1.4피트 정도의 그 파고 이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한 43c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러시아도 역시 동부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이 됐고 아직은 그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일본에서는 쓰나미 경고는 해제가 됐다. 러시아도 해제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모습들 현지 사람들은 뭐 집에서 나와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불났다는 말씀을 안 드렸죠. 당연히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하면은 불이 일어났죠. 네,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워치아웃하는 그런 그 상황이지만 일단 그래도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 미국 뉴스인데도 미국의 모든 매체가 일본의 강진과 쓰나미 우려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쓰나미 경고는 해제가 됐다고 하는데도 탑 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식을 전해드렸으니까 오늘 지금 북한이 이제 새해에 신년사 비슷하게 발표를 한 그런 내용을 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대한 입장을 달리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여러분들께 제가 새해 인사도 안 드렸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아니지만 세계 다른 나라에서 저렇게 아주 그 엄청난 그 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드리는 것도 깜빡 잊고 뉴스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꼭 한두 가지 이건 좀 꼭 해야지 되겠어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포커스를 두시고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빨리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뤘으면 하는 소원 성취하시고요. 무엇보다 가족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또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시는 모든 업체 유튜브를 통해서 늘 그 뭐 격려도 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봐주시고 야단도 쳐주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휴일이고 해서 한복을 입고 세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새해 인사드립니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11월 달에 이제 정찰 위성에 성공을 했죠.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다녀오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달에는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협력을 하기 때문에 그게 북한으로서는 뭐 전쟁 준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핵 무력이 들어가 있는 잠수함이 한국을 향해서 그곳에 머물고 하면서 우리도 핵에 대해서 그 핵 야망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한국과 미국이 저렇게 전쟁에 열을 올리면서 협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북한과 조선인민공화국과 한국 관계에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딱 꼬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은 북한의 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런 말을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애님이라고 적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건 북한이 한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들이 우리를 침공하려는 무모한 책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기정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국이 미국의 전진 군사기지고 핵무기고로 변질되고 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화됐다.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핵위기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핵 능력을 포함해서 모든 물리적인 수단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어떠한 그 북한에 대한 침공 같은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막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지금까지 중에서 강하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한국 국방부도 우리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전 이 부분이 좀 거슬리더라고요. 아니 거슬리는 게 아니라 현실이니까 인정을 하기는 해야지 되는데 한국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어쩌면은 한국만의 힘보다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것이 더 강하다는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더 스트롱하게 보일 수는 있는 것이 또 뭐 당연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압도적으로 보복할 것이다. 어떻게 보복한다는 것인지 아무튼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다. 한국의 국방장관이 이렇게 북한의 김정은의 이를테면 연말 뭐 기자회견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고 미국식으로 보면은 신년사라고도 할 수 있고 물론 국정연설은 따로 합니다. 따로 하지만 지금 이런 일이 있고요. 또 일본, 북한, 이번엔 중국으로 좀 한번 가보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여러 가지 신년사도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그리고 또 조국을 생각하면 한국으로서도 무척 중요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새해 연설에서 중국과 대만은 확실하게 통일돼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4년 동안 대만의 중국에 대한 정책도 결정할 선거가 1월 13일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앞서서 지난해에는 대만 해협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가족의 일부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만의 인구가 한 2,300만 명 되죠. 대만을 베이징의 통치 아래에 두는 것과 같은 확실하게 통일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같은 민족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통일해야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대만으로서는 뭐 대만에서도 사실은 친중국적인 그런 사람들, 정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만은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자치 헌법도 있고 민주적으로 지도자를 뽑아서 지금의 그 차이잉원 그 총통은 중국 본토와 구분돼야지 된다. 우리는 우리 자체 국가다라는 것을 추구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통일돼야지 된다는 신년사를 한 뒤에 차이잉원 그 대만 총통은 중국과의 관계는 대만 국민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돼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만에서 13일에 선거가 있는데 대만 국민당과 차이 잉원이 있는 민주진보당이 있죠. 이제 8년 임기를 끝냈습니다. 차이 잉원은. 그런데 대만 국민당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좀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본인들을 친중국이라고 딱 그 레이블을 붙이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차이 잉원의 민주진보당은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 자치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년사와 뭐 여러 가지 대만과의 관계는 미국과 긴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만이 만약에 중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대만을 지원할 것이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몇 번의 말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이 또 미국을 굉장히 비난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미국과 중국은 현재로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덕담도 나누고 서로 새해 축하 메시지를 교환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로 두 나라는 새해 맞이를 했지만 뒤에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의 관영 매체요. CCTV가 시진핑 주석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뭐 협력 상생 이렇게 나아가는 게 중국과 미국의 올바른 그 국정 운영 방식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고 미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은 지금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버진 아일랜드에 가 있는데 그게 바이든 대통령 가족이 2008년부터 매년 새해에 하는 그 새해의 어떤 그 가족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으로부터 비난도 많이 받아요. 공화당 의원들도 새해에는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대통령이 지금 이런 비상사태 때 버진 아일랜드에 가 있다고 비치 프론트 바이든이라고 비난을 많이 하던데 특히 이제 국경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비난은 받지만 어쨌든 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신년에는 항상 가족들과 함께 백악관을 떠나서 지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랬었고 그래서 또 그때마다 비난합니다. 공화당 대통령이 그러면 민주당에서 비난하고 민주당 대통령이 그러면 공화당에서 비난하고 그런 비난의 얘기는 뭐 새해 첫날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이 미국의 대통령은 국민에게 모두 해피하고 건강하시고 안전한 한 해를 맞으십시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국은 세계를 이끌어갈 아주 좋은 입지에 있는 그런 훌륭한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이런 말을 ABC 텔레비전의 그 디클락의 뉴 이어 이브에 이제 방송 생방송으로 딱 그 카운트다운까지 하면서 뉴욕에서 진행되는 그 프로그램에 미리 이거 녹화는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질 바이든 여사도 본인도 학생들에게 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좀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새해 메시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출연을 한 그 닉클락의 뉴 이어즈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그 게임쇼 호스트 잘 아시죠? 그 이름은 모르시더라도 그 시크리스트 그 라이언 시크리스트 그 게임쇼의 진행자고 프로듀서인 이 사람과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새해에 역시 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람과 인터뷰를 해서 ABC 그 닉클락 뉴 이어 그 이브 쇼에 출연을 한 것처럼 여기에서 한국의 뉴진스도 역시 이 디클락의 그 락앤 뉴 이어스 이브 쇼에 출연을 해서 굉장히 미국에서는 뉴스였습니다. 물론 BTS가 출연을 한 적도 있었고 BTS 이후에 누구였었죠? 제이호프 그 전이었던가요? 출연을 했지만 케이팝으로는 그 걸그룹으로는 처음으로 이 뉴욕의 디클락의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었고요. 그 타임스퀘어에서 막 수억 명이 지켜보고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카운트다운하고 5세대 걸그룹이잖아요. 여기서 무슨
11월 달에 빌보드에서 그 방탄소년단의 지민도 제치고 아주 큰 상을 받았는데 교복 입은 것처럼 그 발랄하게 그렇게 옷을 입고 그리고는 이제 치어리더인 것처럼 그렇게 안무를 했는데 이 정도로 이제 그 케이팝 그 걸그룹까지 등장을 한 그런 뉴 이어스 2024년도였습니다. 슈퍼 샤이 하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 타임스퀘어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새해가 일본에서는, 북한에서는, 중국에서는, 미국에서는 2024년도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는 뭐 캘리포니아주부터 뉴저지부터 저쪽 뭐 알칸소까지 새해에 오늘부터 이제 시행되는 법들이 있잖아요. 그 법들이 보니까 2024년도 무엇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라는 세계의 빅 이슈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미국을 뭐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뭐 하와이, 조지아, 저쪽 뉴저지, 뉴욕, 또 뭐 미시시피, 텍사스,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심지어 뭐 네브라스카 같은 곳에서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새해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살고 계시는 그런 그 지역에도 아마 새해에 많은 것들이 변할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부터 새로운 법들이 시행이 되는데 뭐 총기라든가 최저임금, 성전환자 보호 아니면 뭐 성전환자를 보호하는 것을 금지한다던가. 그런데 오늘 그 뉴욕타임스는 그중에 으뜸은 텍사스주의 공립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평등이라고 말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포용성 이런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게 제일 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평성이 낮겠네요. 영어 알파벳으로 뭐 diversity 뭐 이런 식으로요. DEI 이게 이제 굉장히 공립대학교에서 좀 다양화하는 그 프로그램 하는 것을 금지한 것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보수가 반대를 해서 그렇습니다. 세금으로 오히려 인종 분열을 일으키고 진보의 아젠다를 캠퍼스에 심는다 해서 이제 텍사스 법인 거고요. 그 밖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 첫 번째는 캘리포니아주 법을 세계가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데 총기 소지에 대해서 금요일에 항소법원, 캘리포니아주는 이제 제9항소법원이잖아요. 항소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래는 그 하급법원에서는 여기에 반대를 했었거든요. 공공장소에서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없도록 이게 이제 지금 최종 오늘부터 이제 해서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시행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입니다. 26군데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뭐 학교, 교회, 놀이터, 박물관, 무슨 교통 시스템 이런 거 심지어는 가게에서도 저희는 총기를 가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런 분명한 사인이 없으면 총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개인이. 12월 초에는 하급법원의 판사가 중부에 있는 캘리포니아 중부에 있는 그 코메카니 판사라는 지방법원 판사입니다. 위헌이다. 왜 총기를 가지고 못 다니지? 무기 소지 권리를 박탈하는 거야.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법원에서 연방이에요. 이건 연방 항소법원에서 11시간 동안 심의를 하고 총기 소지하는 것을 금지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총기에 대해서는 19개 주와 디스트릭 오브 콜롬비아 뭐 여기 당연히 뭐 캘리포니아도 포함되고요. 뭔가 총기를 갖고 있을 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총을 뺏을 수 있는 그런 무슨 뭐 신호법이다. 아니면 길을 든다 해서 플래그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법이 있는데 미네소타는 이번 주에 하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또 미시건주에도 역시 이 같은 그 법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주는요. 워싱턴주가 굉장히 좀 진보적이잖아요. 보통 이제 총기 규제는 진보적인 주에서 많이 합니다. 살상무기, 반자동 이런 그 무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총기를 살 때 열흘 동안 대기 기간을 거쳐야지 됩니다. 전에는 반자동 소총 이런 거 살 때만 그랬는데 확대한 거죠. 그리고 총기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지난 5년 안에 이 총기 안전 교육을 받았거나 그걸 증명을 해야지 되고,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든지 뭐 교육 요건이 면제됐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됩니다. 뭐 바로 뭐 군에서 제대를 했다든가 뭐 예를 들면요. 일리노이주는 고성능 반자동 소총, 그리고 아주 큰 많은 용량의 탄창도 금지하고, 콜로라도주는 그 고스트총, 유령총, 뭐 시리얼 넘버 같은 거 없고 어디 무슨 수압밑 같은 데서 사고 이런 것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이게 이제 총기에 대해서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제일 중요한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22개 주에서 뭐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최저임금을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또 22개 주뿐만이 아니라 이 최저임금은 주의 최저임금보다도 도시나 카운티가 훨씬 높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 도시나 카운티의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에 따라서. 그래서 22개 주와 40개의 시나 카운티에서도 역시 최저임금을 인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상되지 않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임금이 적어도 시간당 $15는 넘습니다. 엘라바마주의 경우는 주당 만약에 40시간이 기본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면은 당연히 오버타임을 받겠죠? 그런데 40시간을 초과해서 받는 오버타임에 대해서는 세금이 자동적으로 면제가 된답니다. 그게 이제 임금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좀 직원들을 이런 마리화나 이런 문제로 해고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직장 밖에서 마리화나를 했었을 때, 그리고 혈액이나 소변 검사에서 마리화나 흔적이 나타나도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뭐 그 동료에게 수입이 얼마를 받는지 묻는다던가, 아니면 너 좀 올려달라 그래. 그게 뭐야? 너 일 그렇게 잘하는데 왜 그렇게 받고 가만히 있어? 쟤는 너보다도 더 받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부추기잖아요. 그것도 해고할 수 있는 이유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동료 직원에게 너 임금 좀 더 달라 그래. 너 일 정말 잘하는데 왜 그것밖에 못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직원 해고하기가 더 어려워졌고요. 그런 일이 많은가 보죠. 그러니까 이 같은 법이 나오죠. 네브라스카주에서는 이제 행정명령인데, 팬데믹 이후에 이제 원격으로 근무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내일부터는 직장으로 돌아가야지 됩니다. 직장으로 돌아가야지 되는데 공무원 노조는 주 그 노동법원에 요구사항을 이 같은 내일부터 돌아가야지 되는 것을 연기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놔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요. 알칸소주에서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령 회사예요. 일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유령 회사에 내가 고용됐다가 해고됐다. 이렇게 해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거부됩니다. 야, 열심히 그렇게 유령 회사를 만들거나 유령 회사에서 일했다고 유령 그 서류를 작성해서 실업수당을 받는 것보다는 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물론 그 가운데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도 그건 위법인 거죠. 어쨌든 참 창의적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일리노이주에서는 아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가 보죠. 운전하면서 화상회의를 하는 것. 아니 운전하면서 전화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자녀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운전하면서 화상회의하는 것, 이게 이제 법으로 일리노이주에서는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직장 말씀드렸고, 공공안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안전은 캘리포니아주가 또 주목할 만한,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선두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참 캘리포니아스럽네요.
법 집행관이, 그러니까 경찰이 되겠죠. 운전자에게 뭔가를 질문을 하기 전에 왜 정지를 했는가 분명히 이유를 알려야 되고, 보통 경찰들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운전자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정지 명령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차량을 수색을 할 때, 그리고 꼭 운전 교통 위반을 하지 않았는데도 막 인종에 따라서 멈춰 세워서 뭔가를 막 조사하고 이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도 뭐 일종의 평등이네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고속도로 순찰 때는 12살에서 25살 사이에 흑인 어린이와 여성이 실종됐을 때 사람들에게 알리는요. 그 에보니 얼럿. 지금 이제 앰버 얼럿이 있는데, 에보니가 에보니 앤 아이보리 하는 그 에보니 검은색 에보니 얼럿이라는 긴급 시스템을 이제 곧 시작을 할 예정이랍니다. 이것도 역시 젊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흑인 그 주민들이 실종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좀 해달라고 하면은 법 집행관들이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불균형적인 그런 비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좀 주목을 덜 받는다. 예를 들어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서 뭔가가 막 약탈 행위를 한다던가, 이제 그 평화 시위가 폭력으로 번진다던가 하면은 엄청나게 보도를 하면서 막상 이 같은 사법 시스템에서의 불균형은 보호하지 않는다. 이게 사람들이 다 말이 다르죠. 팍스만 보시는 분들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저러니 저렇게 욕먹어 싸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그것은 싹 무시하고 저렇게만 보도를 해 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얘기를 들은 거죠. 진보적인 주답게.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새로운 법률에 여성 수감자에 대해서 뭔가를 좀 보호해 주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한 여성 수감자에게 뭐 족쇄를 채운다던가 수갑을 채운다던가 아니면 독방에 감금한다던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남자 그 간수가 교도관이 여성 수감자를 뭐 전신 수색을 한다던가, 교도소에서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런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 헬스케어네요. 최소한 미국의 20개 주에서는, 이게 이제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죠. 그런 곳에서는 청소년에 대해서 무슨 성전환 치료를 금지한다던가 제한하는 법을 지난해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과시킨 법이 루이지아나와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 오늘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고 2명의 의사로부터 심각한 이런 이 청소년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예외를 둔 거죠. 웨스트 버지니아는 완전히 그 완전 극우 보수적인 서든 플레이스는 아니니까, 미국에서 웨스트 버지니아는 뭐 지금 현재 그만둔다고는 하지만 연방 상원 의원도 민주당이잖아요. 조 맨신. 그래서 그런 예외는 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성년자가 그런 뭐 성전환 치료를 받지 못한다던가 해서 그럴 경우 이 소년의 경우는 소녀의 경우는 무슨 자살의 위험이 있다던가 그렇게 판단되는 경우는 약물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밖에는 오늘부터 이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그런 법이 발효가 되고요. 자, 그리고 낙태에 대해서도 이 헬스케어 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1년 반이 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를 거의 금지하도록 하는 그 판결을 내린 것이, 2024년도에는 새롭게 막 뭐가 시작되는 건 없어요. 지난해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가 진짜 진보 중에 진보예요. 보수적인 분들이 캘리포니아주를 싫어하실 만한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요. 예를 들어서 어, 그 낙태를 불법화한 주에 낙태약이나 성별 확인 약물을 배송하는 의사가 있다면, 다른 주로 그 의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 여기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만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무튼 캘리포니아 주는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뉴저지주의 약사는 처방전이 없이 환자에게 어떤 그 피임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일리노이주는
낙태하려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이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것으로 뭐 확인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뭐 있잖아요. 낙태를 금지하려고 하는 그런 주에서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알칸소주에서는 산모가 우울증 검사를 받아야지 되고 그 검사 비용은 주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또 그 밖에 2024년도 교육에서 달라지는 것은 일리노이주에서는 도서관 내에 도서 금지 조치를 금지합니다. 이게 진보잖아요. 그러니까 플로리다 같은 데서 이러이러한 책은 금지해야지 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같은 데서 이렇게 하면은 일리노이주에서는 도서관에서 그런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도서관협회에서 그 딱 지정을 해놓은 도서관의 권리 장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Library Bill of Rights. 여기서 딱 그 도서관협회에서 책을 선택을 한 게 있는데 그런 책 가운데서 거부하는 게 있다던가 그러면 이제 도서관 공공도서관 기금을 주지 않는다. 이게 일리노이주 시카고가 있는 그런 곳에서 하는 거고요. 캘리포니아주가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필기체 쓰기를 의무화한다. 얼마나 학생들이 태어나서부터 휴대폰 가지고 놀고 쓰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의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추가하고요. 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시아계 미국인 역사를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배우는 것에 추가를 하는 이런 것도 시행이 됩니다. 마지막인데요.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커네디컷에서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는 뭐 로맨스 사기 여기에 대해서 경고까지 해야지 됩니다. 데이팅 서비스 그런 회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형 소매업체가 어린이 장난감 아니면 또 다른 어린이 케어 그 제품에 대해서 중성적인 그런 섹션을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러나 의류에 대해서는 성중립적인 섹션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위반하면 벌금 $250, 두 번째 위반하면 뭐 $500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뉴저지주에서는 새로운 규칙을 따르지 않는 텔레마케터는 무질서 범죄로 기소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정부가 지금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전화해서 30초 안에 내가 도대체 뭘 대표하는지, 뭘 팔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일하는 회사의 전화번호를 30초 안에 다 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이런 텔레마케팅 전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게 돼서 사실은 뉴저지의 이 법이 초당적이에요. 뉴저지도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는데 상원에서도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거든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그래서 이 같은 법들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국세청 이제 세금 코드 변경에 따라서 이제 저처럼 페이첵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돈을 더 받게 되신답니다.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매년 조금씩 변경을 하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것은 액수는 똑같은데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은퇴연금 적립 그 액수라든가 이런 좀 변경이 있습니다. 세금, 임금 또 뭐 사회보장 지급액 이런 뭐 생활비 조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은 IRS의 그 텍스 브래켓, 텍스 그 표준 기준이라고 등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변했고 또 마일리지도 뭐 1.5센트씩 인상을 한다고 하고요. 또 IRA 같은 그런 그 은퇴연금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이 여러분들 적립을 하실 수도 있고 하는 건데 많이 나왔었던 얘기지만 한번 새해 첫날이니까 정리를 조금 해볼까요? 그래서 자 원천징수 대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무튼 이거 한번 보죠. 지금부터. 어떤 때는 내 세금이 몇 퍼센트 그 등급 그 몇 퍼센트에 들어가지?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만약에 이것도 혼자 버느냐 아니면 커플이 같이 그 조인트로 해서 세금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혼자 벌 때는
세금을 지금 세금 제일 적게 내는 게 10%, 물론 안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10% 제일 많은 게 소득세의 경우에 37%잖아요. 10%는 개인의 경우는 11,600달러 미만, 12%가 11,601달러부터 47,150달러, 그게 12%입니다. 그리고 22%는 47,151달러부터 10만 525달러, 24%는 10만 526달러부터 19만 1950달러, 32% 세금 내시는 분들은요, 2024년도 겁니다. 19만 1951달러부터 24만 3,725달러, 35%는 24만 3,726달러부터 60만 9,349달러, 37%는 연봉이 됐던 연수입이 60만 9,350달러 이상이시면 37%를 내십니다. 혼자 버실 때예요. 그럼 이걸 둘이 벌 때는 10% 내시는 분들은 2만 3,200달러 미만, 그리고 12%는 2만 3,201달러부터 9만 4,300달러, 22%는 9만 4,301달러부터 1,000만. 맞죠? 1,000만. 제가 이렇게 많이 벌어보지 못해서 다 여기서 막히네요. 20만 1,149달러. 세금이 24% 소득세이신 분들은 커플의 경우에 20만 1,150달러부터 38만 3,899달러, 세금이 32%인 커플은 38만 3,900달러부터 48만 7,449달러, 35%이신 분들은 48만 7,450달러에서 73만 1,199달러, 세금 제일 많이 내시는 커플의 경우 73만 1,200달러 이상 1년에 버시면 37%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 공제받는 그 기준은 2023년도에는 부부 그 27만 700달러에서 1,500달러 올랐네요. 29,200달러, 27만이 아니라 27,700달러에서 29,200달러. 혼자인 경우는 14,600달러에서 세금 공제받는 거 14,600달러가 되네요. 지난해에 13,85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IRA, 그 401k 기부금 본인이 부시는 그 한도도 조금 인상이 돼서요. 401k, 403b 대부분의 4, 5, 7 본인이 갖고 계신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최대 23,000달러까지 하고 IRA 그 연간 기부 한도는 6,500달러에서 현재의 7,000달러로 올랐습니다. 자, 잠시 뒤에 또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오늘부터 이제 모든 서류 미비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그동안 이제 순차적으로 어떤 나이대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제 연령에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주 그 연방 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죠. 메디칼에 대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원래 전에는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는 좀 소득의 제한 같은 것을 보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메디칼에 따라서 응급 치료 받을 수 있고 임신 관련 서비스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그때는 이제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시절이었네요. 이제 뭐 조금 이렇게 확실하게 하게 됐고 2019년이면은 게빈 뉴섬이네요. 19살에서 25살까지 뭐 시민권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메디컬 그 이용을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0세 이상도 그러니까 이번에 그 중간에 사이가 딱 뜨잖아요. 26세에서 49살 사이 서류 미비 주민 한 7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분까지 완전히 해서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연령대의 서류 미비자들을 전부 기본적인 이런 그 치료는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 상원 의원이 한 사람이 발의를 해서 했었던 건데 결국은 어 마리나 엘리나 두라조 다 이런 데 이제 그 인종 같은 것이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선출이 되면은 그 본인의 인종을 위해서 일하고 하는 건데 결국은 헬스케어 같은 것은 인권이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어차피 여기서 오래 살았고 또 살고 그 사람들이 일하면 세금은 내잖아요. 일하고 나서 서류 미비자라 할지라도. 그런데 나중에 엄청나게 심각한 병이 걸리면 훨씬 캘리포니아주에서 의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할 때 예방적으로 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주에 장기적으로는 돈이 덜 든다 하는 것이고 그러나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비난을 하잖아요. 캘리포니아주 저 하는 일 좀 봐라. 주민이나 잘 그 다루지 어떻게 서류 미비자들을 저렇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찬반은 많은 편이고 캘리포니아주는 오늘부터 그러한 법을 시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뉴욕시가 행정명령을 에릭 아담스 시장이 발동을 했잖아요. 만약에 다른 곳에서 버스로 서류 미비자를 태워서 뉴욕에 오려면 사흘 전에 우리에게 알려라 하니까 또 이걸 또 피해 가려고 텍사스주의 10대, 루이지아나주에서 1대, 사람들 뭐 거의 400명을 싣고 일단은 뉴저지주 쪽으로 이렇게 가서 그쪽에 도착해 있다고 하거든요. 새해에도 아무튼 굉장히 이런 문제는 복잡해질 텐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